우리는 연쇄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상처는 어디까지 번져나가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 걸까요? 갑작스레 평온을 잃어버린 도시의 풍경 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스크 뒤 숨겨진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 밤낮 없이 거리를 지키는 경찰의 삼엄한 경계선이 온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짓누르죠. 연쇄범죄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와도 같죠. 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온 성장통에 대한 성찰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건의 중심에 선 개인과 그를 둘러싼 공동체일 것입니다. 연쇄범죄가 터지면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들은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죠. 텅 비어버린 식탁 위에는 주인의 온기가 사라진 채 먼지만 쌓여가는 유품들이 놓여있고 남겨진 가족의 눈빛은 한없이 텅 비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사건이 발생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그 지역 공동체 전체는 마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처럼 깊은 상흔을 입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 슬픔과 무력감, 이 모든 감정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마을을 뒤덮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등굣길은 늘 밝고 활기찼지만 이제는 부모들의 불안한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죠. 늦은 밤, 인적이 끊긴 골목길을 비추는 것은 차가운 폐쇄회로 카메라의 눈빛뿐입니다. 그 빛 아래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자마저 의심하게 되죠. 이웃 간의 따뜻했던 신뢰는 차가운 불신으로 변해버리고 공동체의 끈끈했던 유대는 마치 실타래처럼 풀어져 버리고 맙니다. 범죄가 발생한 마을에서는 비상대책 모임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피해자라는 복잡한 연대감을 느끼며 서로를 위로하려 애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연쇄범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심장부에 깊은 균열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연쇄범죄가 남긴 상처는 비단 개인과 공동체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이 거대한 파도는 범죄에 맞서는 사회 시스템에도 거침없이 밀려들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해결 사건들이 쌓여만 가는 상황은 수사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 파일들은 수사본부의 벽면을 가득 채웠고 밤샘 회의가 이어지는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 안에서는 수사관들의 절박한 한숨만이 가득했죠. 용의자들의 사진과 복잡하게 얽힌 단서들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수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는 깨달음은 새로운 변화를 향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과학수사 기법의 도입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들의 손끝에서는 보이지 않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아주 작은 섬유 조각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혹은 희미한 지문 자국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DNA 분석 기술은 범인의 흔적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은 범죄 현장의 미세한 증거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며 수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심리를 파고드는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면서 수사는 한층 더 입체적인 접근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의 잔혹한 모습 뒤에 숨겨진 범인의 행동 패턴, 성격, 그리고 동기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들은 마치 심리학 탐정처럼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를 더듬어 나갔죠. 이들의 분석은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범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수사관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사법 시스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적 공분은 범죄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죠. 국회 청문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열한 논의가 밤늦도록 이어졌고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부터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우리 사회는 연쇄범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더욱 견고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 애썼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범죄의 도전에 맞서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진화시켜 나갔습니다. 긴장과 절박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변화를 모색했던 것이죠.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조금씩 찾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범죄의 도전에 맞서 스스로를 진화시켜 나가는 동안 또 다른 전선에서는 미디어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연쇄범죄는 단순히 수사나 법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며 대중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죠. 처음에는 사건의 잔혹함과 미스터리함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언론은 경쟁적으로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섬뜩한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고 사건 발생 지역의 불안한 분위기, 그리고 용의자를 향한 추측성 보도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때로는 대중의 공포심을 부추기거나 불필요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이자 감정의 용광로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사건 관련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수많은 댓글이 폭주했죠. 범인에 대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개인적인 추측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마치 마녀 사냥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인물이 용의자로 지목되거나 심증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윤리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점차 우리는 이러한 보도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범죄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게 된 것이죠.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보도 윤리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고 범죄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며 궁극적으로는 재범 방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담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또한 이 시기에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각 지역에는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전문 상담사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공포를 확산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적 성찰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범죄의 어두운 면을 비추되 그 빛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연쇄범죄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공포에 잠식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윤리적 책임을 고민하며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를 넘어 성찰로 나아가는 이 지난한 여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미디어가 공포를 넘어 성찰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죠. 이제는 그 성찰을 바탕으로 실제 상처 입은 마음들을 보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연쇄범죄가 남긴 깊은 상흔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평범했던 일상은 악몽으로 변해버리죠. 하지만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트기 마련입니다. 각 지역의 문을 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들은 이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들은 트라우마로 얼룩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룹 상담은 치유에 큰 힘이 되었죠. 텅 빈 식탁을 마주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연대 덕분일 겁니다.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지역사회도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던 골목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순찰하는 자율방범대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고 낡고 어두웠던 골목길에는 환한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며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공원은 다시 재건되어 웃음소리가 가득해졌고 어른들은 함께 모여 범죄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운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